주도주가 새로운 섹터로 낯선 곳에서 왔다는 거야. 주가가 오르내는 시세를 연구해보면 그 일봉 하나하나가 이치밖에 이치다. 주식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약세장에도 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약세장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네, 요즘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네, 그리고 여러 주식들의 급하락,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지금의 이어져 왔던 상승이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꼬꾸라질 것이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아빠 정재호 대표님 모시고 네,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들, 인사이트를 통해서 지금의 시장 그리고 또 다시 우리 투자의 원칙들 네,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참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고요. 네네. 네. 이제 지금 괜찮으시죠? 네, 요새 네. 좀 많이 걸어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총평을 한번 해주시고. 지금 시장은 아주 매우 좋은 시장인데 네. 지루한 2년간의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비관론이 이제 전부 젖어버린 거야. 그리고 요즘에 또 약세론 강한 게 많더라고. 아, 위기가 오고 있다. 네.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IMF보다 더 센 게 온다. 근데 원래 바닥은 그래요. 지금 이번 바닥은 리먼 사태 같은 아주 깊은 바닥이었거든요. 이번 2년간 있었던. 예. 그래서 좋은 장이 오고 있는데 코스닥의 장이 더 좋은 장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코스닥이 사실은 2000년 닷컴버블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가보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냥 바닥에서만 이렇게 썰었다고. 근데 이번에 아마 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 물론 거래소도 가죠. 거래소도 이제 대장주들이 나왔으니까 네. 코스닥과 거래소가 같이 가는데 코스닥이 더 세다. 그래서 코스닥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뭐. 왜냐면 개인 투자가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가 다 거래소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다 젖어 있는데 역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오늘 강의 잘 들으면은 코스닥에는 뭘 사야 될까도 약간의 이제 힌트를 얻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늙으니까 코스닥 얘기하니까 잘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네. 늘 주식은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 그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일단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좀 이 시장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일본 주식 투자의 경전이 삼원금천비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대표님이 쓰신 책들에서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다. 어떤 깨달음을 얻으신 건가요? 시세의 비밀. 결국 뭐냐면 주식시장에 와서 저도 개인 투자가로서 깡통이 나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네. 지금 2001년에 입학하신 분들이 너무 내가 지금 조사해 보면 유튜브 하다 이제 조사를 해보거든요. 네. 당신의 입학 학년도는 몇 놈입니까? 21년, 22년에 많이 입학했어요. 네. 이게 전부 영계들이야 내가 보면. 근데 개인 투자가 가져온 돈은 전부 수업료예요. 네. 근데 이 말하면 아마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이 쥐를 쫑긋하고 내 말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손실 안 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날라리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이번 장에 큰 장이 오는데도 돈 벌지 못하고 가진 돈을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개인 투자가 가진 돈은 전부 수업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제가 이제 우시다 곤조에브로의 그 삼원금천 비록을 그래서 깨달음을 많이 얻었는데 그 까다로움이 있어 이게 천정과 바닥을 이해한 거예요. 천정과 바닥. 예, 주식인 천정의 바닥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수와 천정의 바닥, 종목의 천정의 바닥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오면 다 깡통 나니까 네. 이런 말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들 시작할 때는 돈 벌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돈 벌 수 있을 거라는 그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실제로는 다 그 돈은 잃는다. 요새 며칠 올라오다가 여기서 조정도니까 쭈삣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추웠어요?
추운데 여러분 매수했습니까? 추울 때 매수해야 되거든요. 예. 강 대장은 조정할 때마다 20일 깨지면 매수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20일 깨는 조정을 했지만 또 강하게 올라오는 놈 올라오잖아요. 네. 그 섹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에게 이 사문금천 비록이 이 깡통 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가 사문금천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주식을 사기 전에 네. 책을 먼저 사라. 아, 먼저 공부하고. 깡통 나면 책 살 돈도 없어가지고 다 포기하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책을 사서 깡통 나더라도 읽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책 읽어야 됩니다. 강 대장이 오기는 완전 뭔가 돈 벌기 위해서 막 종목을 찾는 것보다.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시세 원리, 그건 어떤 겁니까? 시세 원리라는 것은 주가의 오르내림. 아, 그 시세 원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세의 높고 낮음, 바닥과 천정은 이 책 속에 있는 한 구절인데 64쪽에 있는 거, 고저의 이치는 공리로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림자도 형체도 없는 것이 본체다. 이치와 이치 아닌 것 가운데, 이치와 이치 아닌 것 가운데 숨어있는 이치밖에 이치. 이것이 주가의 고저의 원천임을 알라. 원래는 원전에는 쌀의 고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가가 없었으니까 260년에는 쌀을 가지고 이렇게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이 원전을 그대로 하면 조금 지금 주식시장이 잘 안 맞거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시장에 맞게끔 고쳤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결국 주식시장이 모두가 비관할 때 매수해야 되고 모두가 낙관할 때 팔아야 되는데 낙관할 때 융자 받아온단 말이야.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수익이 20% 30% 나네. 아이고 있는 거 없는 거 1억 2억 더 끌어와서 이거 더 벌어야지. 이렇게 맞아요. 되는 경우. 조금 먹고 많이 터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가져오려면 지금 많이 가꾸고 나중에 주가가 많이 상승한다면 가져오면 그때는 돈을 빼야 돼. 그럼 지금도 우리는 많이 올랐다. 이제는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 이제 시작이다. 강세장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야, 오늘 내가 개발한 지표들이 있어요. 아, 네. 그걸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우리가 2년 동안 조정했잖아요. 네. 주가의 종합지수의 이 평균 조정 개월수를 보면 17개월이에요. 전 세계적인 종합지수 조정을 보면 17개월 조정하면 반등 나와요. 근데 이번에 한 2년을 조정했대.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21년 1월부터 삼성전자 조정해서 작년 9월 달에 바닥을 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조정한 거예요. 그리고도 그렇죠. 올 1월, 3월까지도 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넘게 조정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조정하면서 바닥을 너무 잘 잡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목으로 온 게 아니라 주도주가 새로운 섹터로 낯선 곳에서 왔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막 반도체니 자동차니 이런 쪽을 봤는데 네네. 철강이니.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친숙한 건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카카오톡 그죠? 모빌리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글로 안 오고 약간 비켜서 딴 데로 지금 오고 있는 거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 헷갈리죠.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공리, 이치밖에 이치. 주가가 오르내는 시세를 연구해 보면 그 일봉 하나하나가 이치밖에 이치다. 그 이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림자도 없고 형체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연구하는 책이 바로 시세의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이 역발상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혹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 반대로 생각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역발상 투자라는 거는 결국 대중과 반대로 가죠. 대중이 몰려 있을 때 외롭게 나와야 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관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죠. 비관적인 유튜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가 바로 매수할 때예요. 주가가 싸니까. 그래서 역발상 투자라는 것은 생활부터 역발상으로 살아야 돼요. 명절 때가 왔을 때 몰려서 시골 가지 말고 네. 한가할 때 가고, 명절 때 산소 가지 말고 한가할 때 산소 가고. 그래서 연습을 해놔야 돼. 그래야지 나도 모르게 줄 서는 식당에 가고
줄 서서 시골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역발상 생활에 이 평소에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 이건 좋아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아주 거기에 맞는 좋은 재료 뭐 혹은 그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세장이 왔을 때는 대중들이 매달리면서도 가요. 그러니까 대중이 매달리고. 근데 지난 장에서 보면 삼성전자에 많은 동학개미가 매달리고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빠지고 있었죠, 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으로 온 게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적으로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장이 강세장, 그 다음에 약세장, 뭐 횡보장, 하여튼 이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매매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아, 그 매매 방식은 강세장, 약세장, 횡보장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외히려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개인 투자가 장기 투자해야 부자가 되지 단기 매매 가지고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려워요. 그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세장이 참 좋죠. 네. 사고 싶었던 물건들이 싸니까. 그리고 강세장에 많이 올라가면 팔아도 되고 약간의 조정 후에 또 갈 거니까 네. 장기로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약세장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약세장이니까 주식 살 게 없어 라는 생각은 맞지 않아요. 전 종목을 연구하면 되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장세를 읽어야 되는데 장세를 읽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세장과 약세장이 이러지나 강세장이 약세장이라도 가는 종목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약세장에도 가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 네. 내려가는 종목. 주식은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약세장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세장에 올라간 게 JYP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번에 배터리의 대장 뭐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거. 그런 거는 1월 달에도 안 빠졌고 3월 달에 지수 조정할 때도 빳빳이 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거를 한번 이 지수가 지금 보이잖아요. 네. 지수를 보면은 이게 9월 말일이고요. 이게 1월 조정이고 이게 3월 조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코프로를 보면은 1월 달에는 가만히 서 있고 네.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왜 이리 올라가고 지수 아무 상관도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은 장이 좋든 나쁘든 전 종목을 연구해. 전 종목을 봐야 돼. 전 종목을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자꾸 시황 위주로 보다 보면 시황은 그냥 시황이고 종목쟁이라고 그러잖아. 아, 종목을 공부하자. 그 2천 종목을 다 해요? 다 상당히 보죠. 있는 거? 그거 별거 안 해요. 이렇게 이렇게 페이지다운 금방 다 넘어가는데. 그리고 또 빨리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주식과 내려가는 주식 있다고 그랬죠. 네. 검색기를 이용하면 올라가는 주식만 싹 뽑아요. 아, 그러면은 한 700종목? 그 차트만 이렇게 쭉 보자. 네, 700종목 딱 나오면 차트만 보죠.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하죠. 음, 뭘로 올라가지도 않는 종목 기업 분석해요? 아, 내려가고 있는 종목은 기업 분석할 필요 없잖아요. 네. 충분히 내려가면 올라오니까 충분히 저하고 올라올 때 그때 올라가는 종목을 검색기를 이용하면 올라가는 애들만 뽑아줘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만 보면 돼요. 3분의 1 정도를 보니까 그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그걸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봐야 되는 노력을 하고 결국 시세는 시세에게 물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트한테 물으라는 얘기거든. 아무 소리 나지 않는데 어디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에코프로가 그 얘기 하는 거야. 어디서 아무 소리 안 났는데 얘는 들어왔잖아요. 네. 잘 보면 1월 달에도 지수 빠지는데 가만히 서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보세요. 3월 달에 여기라고. 3월 달에도 정말 은행 파산 났잖아요. 이제 SVB 은행. SVB. 은행 파산 나는데 지수가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얘 어때요? 올라갔어,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JYP도 그렇고 강한 종목들은 지수와 무관하다는 걸
그걸 우리가 꼭 명시해야 돼요. 지수를 연구하지 말고 뭘 연구해야 돼? 종목을 연구해야 돼. 그래서 지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황 전문가들이고 나같이 종목을 연구하는 사람은 쌍꾼이라고 그러지. 쌍꾼. 트레이더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니까.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그 제시리 부모도 그 약세장, 강세장을 얘기하지 않고 오르는 주식과 내리는 주식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좋은 주식은 그냥 조금 사서 모아가서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번에 좋은 그 지표가 되는 거죠. 역시 그 배터리에서는 대장이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흘러내리고 있는데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그렇다면 이 장이 좋았다가 그러니까 강세장이어서 약세장 혹은 약세장에서 강세장 이렇게 바뀔 때의 그 신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장세 전환의 신호. 이거는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종합지수를 한번 보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표가 있거든요. 네. 지수를 이제 예측하는 지표인데 이게 참 보면 2001년 삼성전자 상투 치고 지수는 2001년 6월에 상투 쳤거든요. 네. 이 지표를 잘 보세요. 지금 위에 지표가 뭐죠? 이게 제가 보는 그 지수 예측 보조 지표예요. 잘 보면 6월에 고점부터 낮아지고 있죠. 네. 그럼 거기서 팔아 나와야죠. 그러면 공매도 치면 되겠죠? 아니면 종목 선물 사면 되겠죠? 종목 선물에 뭐가 있죠? 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버스. 아니 종목 선물에는 종목 매도가 선물에서 있어요. 매도. 예, 예. 아.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가 100주 가지고 있다. 네. 그럼 해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선물로 매도시켜 놓으면은 삼성전자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그게 수익을 내주니까 떨어지는 걸 다 해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지표를 잘 보세요. 가만히 보면 지표 따라 내려오죠. 네. 그런데 이게 9월 달에 바닥을 잡고 1월에 높은 바닥을 잡고 그죠? 3월에 내려오지만 이 지표는 뭐예요? 높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점이 높아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지표인데 이게 뭐냐면 거래량과 이런 심리 이런 것들이 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좀 빠졌는데 거래량 보면 거래량 산이 지금 이렇게 높게 올라오고 거래량이 어쨌든 늘어나는 그렇죠. 많이 그 순간이 늘어나고 있죠. 상승 전환이 되는 순간이다. 상승 구간이죠. 그럼 코스닥 보면 더 좋아요. 코스닥도 보면은 이 고점 쳐서 내려오는 모습이 여기 보이죠, 그죠? 네. 얕아지고 있잖아요. 고점이 얕아지고 있죠. 고점이 얕아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장이 약해지고 있구나를 신호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죠. 바닥을 잡았는데 높은 바닥이 나오죠. 예, 그리고 지금 너무 세게 가니까 코스닥은 너무 세. 뭐 물론 에코프로가 다 땡기고 있지만 2차 전지 쪽에서 쫙 땡기고 있죠. 맞아요. 2차 전지가 다 전부 땡기니까 지금 2000년에 닷컴 버블은 그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갔다면 지금 코스닥은 실적이 받침돼. 그러니까요. 예. 매출이 나오고 이익도 나는 회사들이거든. 그리고 그래서 뭐 예상 매출도 잡혀 있고. 그래서 코스닥의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다르다. 과거의 거품과는 다르다. 예, 그건 다르다 이거죠. 물론 삼성전자도 거품이 낮잖아요. 우량한 종목도 많이 올라가면 거품을 끼고 네.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올라오면 고점 잡는 거니까 배터리도 언젠간 고점이 오죠. 그래서 그 고점이 오는 날도 생각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매몰돼서 몰입하시면은 언젠간 그걸로 먹었든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그걸로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몰빵보다는 분산 투자. 그렇죠. 분산 투자는 몇 종목으로 분산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 투자자. 근데 개인 투자가 제일 좋은 거는 ETF 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거래소 ETF 200종목, 코스닥은 150종목이거든요. 네. 그럼 ETF를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코스닥으로 말하면 150종목이잖아요. 코스닥 수익률이 엄청 좋더라고 ETF가. 150종목 수익률이 아주 벙벙 날라다녀.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EPS 뭐 사시는 게 나중에 빠져나오기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래소 코덱스 200도 좋지만 점진적으로 코덱스 200도 이제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분산 투자를 할지 몰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종목을 잘 고른다면 직접 잘 포트폴리오 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액티브하게 뭐
9종목, 10종목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버피처럼 저는 한 50에서 100종목 가지라고 그래요. 아, 상당히 많이 가지시네요.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종목이 압축하면 요새같이 조정하면요 나도 모르게 손절해 팔아버리게 돼 있어요. 종목을 넓혀놓으면요 장애인들 껐다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소나무처럼 키울 거니까. 삼성전자 40년 동안에 2,000배 올랐어요. 결국 그런 종목 사놓고요 이 70%, 50% 조정을 견디고 가야 돼요. 그 견디지 않고 이익을 따먹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게 밑장 빼고 아랫장 껴받고 하는 도박식으로 하면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바보처럼 가져가야 돼. 그러면 뭐가 돈을 벌어줘? 응댕이가 돈을 벌죠. 깔고 앉아야 돼. 네, 알겠습니다.